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의 충격으로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사분기지요. 마이너스 4.8%를 기록하며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미국 경제는 3조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했지요. 그러나 최근 사태가 다시 확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 4분기에는 마이너스 9.5%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826년에 출범해 19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뉴욕의 최고의 백화점 체인인 로드앤테일러 백화점이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로 또 다른 백화점 니먼 마커스와 JC 페니, 제이크루와 블룩스 브라더스 등도 앞서 줄줄이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소매업 불황의 경영난을 겪어 온라인으로 발판을 넓히려 했으나 이번 팬데믹 사태로 타격을 받아서 재기에 실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로드앤테일러 백화점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파산 법원에 파산법 제11조 챕터 11장을 적용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 등으로 쇼핑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백화점이 유령 도시가 됐다며 이 때문에 로드앤테일러도 경영난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앤테일러 백화점의 모 기업인 르토트도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로드앤테일러는 지난 3월에 38개 지점을 모두 잠정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만 해왔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마저 이겨냈던 대표적인 미국 소매점들이 이번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11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의류생활용품 할인 매장 스테인마트가 폴로리다 중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파산법 11장은 우리나라 기업 회생 절차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채무 이행을 잠시 멈추고 법원 감독 아래 영업과 그리고 그 기업의 자산 매각 그리고 기업의 종업원들의 인원 감축과 같은 구조 조정을 병행해 회생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파산 신청이 공표되자 스테인마트의 주가는 하루 만에 32.27%나 곤두박질 치며 상장 이후 신저가인 12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스테인마트 헌트 호키스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며 전국 매장 가운데 최소 279개 매장을 폐점할 계획이며 곧 해당 매점을 대상으로 폐업 청산 세일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격변 속에 이번 사태 변수로 그 몰락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은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업종으로 꼽히지요. 스테인마트 같은 대형 소매 업체들의 줄도사는 대량 실업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유통업체에서는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스테인마트에 앞서 파산 신청에 나선 JC 페니는 이미 9만 5천 명 가운데 8만 5천 명을 일시 해고했습니다. 리먼 마커스 백화점도 43개 매장 전체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직원 1만 4천 명을 대부분 해고했습니다. 162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도 이번 사태로 지난 3월부터 무려 775개 매장 운영을 중단했고 직원 12만 5천 명을 강제로 무급 휴직 조치했습니다. AP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소매업종에서 줄줄이 파산 신청이 일어나면서 최소 3,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문 닫은 JC페니 그리고 시어스 백화점 점포 활용은 미국 아마존이 미국 내 일부 백화점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로 배송 물량이 증가한 반면 실적 악화로 오프라인 매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백화점 내에 남는 공간을 저렴하게 아마존이 빌려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주요 도심의 백화점을 물류센터로 활용할 경우 최종 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미국 의류 기업들이 파산보호 신청에 나서면서 국내 의류 OEM이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진출한 미국의 피자 체인점 CPK도 미국 파산법 제11조 챕터 11장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CPK뿐만 아니라 캐주얼 체인 레스토랑들은 최근 고전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사모투자펀드 회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이 미국 경제가 팬데믹 여파로 향후 상당 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의 기록적인 파산과 함께 약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총 실업자 수는 이미 7월 말 3천만 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 20%가량이 정부의 실업 보조를 받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외외는 아닙니다. 제조업 몰락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가뜩이나 버티기 힘든데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악화 일로입니다. 제조업은 고용의 전후방 효과가 큰 만큼 분기시 대량 실업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와중에도 정부와 국회는 기업을 더 압박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 4월부터 3개월째 60%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아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은 생산량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장비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처럼 현 상황을 버티지 못해 파산 신청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4곳 중에 한 곳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하반기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2,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고 연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 달성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 장기화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 및 카드 회사들은 대출 부실화에 대비하여 대손 중단금 설정 및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자금 조달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돈줄이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출이 용이했던 제2금융권까지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자금 순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당장은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부실은 기정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지원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 한계 차주들의 연쇄 부도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사태 여파로 노동자 실업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최대 76만 가구가 1년 내 유동성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파산자가 속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각자 도생으로 이 험난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